오늘은 휴젤 언박싱이었으니까 제 휴젤 보물창고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매달 신선한 필러를 배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우회전 해서요. 자,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저희 휴젤 섹션이 따로 있어요. 휴젤 섹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매달 신선한 필러를 배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신선한 필러로 시술을 받게 되실 거예요. 필러 자체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특성이 있어서 내가 받은 필러가 이렇구나. 가장 많이 연관되어 검색되는 게 아마 알러지 아닐까 하는데요.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았더니 내 살이 녹은 것 같다, 이렇게. 아니, 이거 없어진다고 했는데 안 없어지는 게 내가 좀 찜찜하다, 불안하다. 원장님, 저는 고혈압약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톡스에 물 탄 거 아니냐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피부에 주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만져보면 안녕하세요, 베릴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언박싱이에요. 자, 이 상자 보이시죠? 뭐 골드 버튼, 실버 버튼 이런 거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고 사실 제가 이거 먼저 열어봤는데 여러분 보여드리고 다시 쌌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렇게 명예전당이라고 해서 외리원 정윤희 원장, 귀하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품 더 채움 2만 시린지 사용 돌파의 성과를 달성하셨기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장을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휴젤에서만 필러 주문한 양이 2만 개 넘는다고 이렇게 인증팩 이런 거 보내주신 거예요. 일단은 저 시리즈 2만 개가요, 순천 인구가 20몇만이거든요. 근데 20몇만 인구 중에서 2만 개를 쓴 거고, 또 제가 필러를 휴젤에서만 주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조사 제품들도 사용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만 시리즈가 저도 저만큼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거 준다고 해서 갑자기 알게 됐습니다. 좀 창피하긴 한데 휴젤에서 저 이것도 줬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것도 언박싱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건 제가 이미 까서 봤어요. 그래서 봉지가 없고, 이거는 호남 충청권에서 저만 준다고 했었거든요. 일종의 VIP 선물 같은 거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도 제가 받았고, 필러 시술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짧은 시간에 많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술이 아닐까 해서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기 싫다, 나는 야금야금 예뻐질 거야, 이런 분들은 또 야금야금 필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 가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나는 좀 티가 나더라도 확 달라지게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고요. 저는 좀 덜 예뻐져도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또 그렇게 맞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휴젤에서 나온 보톡스가 보출렉스죠. 그 보출렉스의 외안각 주름 PMS도 저희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명드릴 내용이 저희가 추후 필러 다른 영상들이 제작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은 1편이니까 필러 자체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특성이 있어서 내가 받은 필러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아, 내가 필러 받을까 말까 고민되는데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짐작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필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녹일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 녹이는 주사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휴젤 필러 휴젤 필러 상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젤 필러 저희 사용하고 있는 종류를 좀 챙겼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필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가 쓰고 있는 휴젤 필러 중에 일부고요. 이런 식으로 번호가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필러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까보면 보통 필러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나 막 긴장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을 때 의사가 뭔가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실 텐데 알맹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 까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 번호 나와 있고, 여기 유통기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요거를 시술 직전에 요렇게 깝니다.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늘이 2개 들어있고, 이렇게 필러 하나가 낮게 이렇게 진공 포장되어 있고 소독 포장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차이점은 요거는 2번 필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 색깔이 이런 색깔이고, 그리고 이제 4번 필러 볼게요. 4번 필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강도가 2번 필러보다 좀 더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요. 자, 이제 잘 꺼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입원 필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바늘 색깔이 여기는 주황색 색깔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러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니들도 맞추어서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얇은 바늘이고요. 요거는 좀 더 두꺼운 바늘이고, 실제로 저희는 이 필러 시술을 하고 남은 니들 요거를 모았다가 뭐 보톡스라든지 다른 부분 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요 바늘이 되게 좋아요. 일반 바늘보다 훨씬 덜 아프고 멍도 덜 들고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필러 각각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필러 맞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필러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러 준비했거든요. 요 필러인데요. 제가 한번 제 손등에 짜볼게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피부에 주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러운 수분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이렇게 흡수를 하면 흡수가 안 됩니다. 얘는 화장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요즘에는 시술들을 워낙 많이들 받아보시니까 시술 상담도 좀 더 전문적이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니들을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들이 여러 종류의 니들들이 있거든요. 뭐 나노 니들 쓸 때도 있고, 길이가 짧은 거 쓸 때도 있고, 두꺼운 거 쓸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캐뉼라라고 얇은 관을 쓰기도 해요. 저희 다른 필러 영상 중에서 제가 이렇게 캐뉼라로 이마 박리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보셨을 건데요. 캐뉼라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렇게 긴 관이고요. 그럼 이제 시술하기 직전에 까게 될 건데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 뭉툭한 얇은 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찔러도 바늘이 아니라서 들어가지가 않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넓은 부분을 이렇게 균일하게 펼 때 사용을 하고요. 아까 제가 니들로 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물론 이제 저는 이거 그냥 시술할 때 쓰는 거 아니라서 이렇게 만지고 있지만 저희 장갑 끼고 이렇게 만지진 않습니다. 요걸 요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여기 필러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요건 그냥 일반적인 주사 바늘하고 다르게 필러는 터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락시린지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아무리 강한 힘을 줘도 터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요, 예전보다는 좀 흔해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니들로 하세요? 캐뉼라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뭐 말씀해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니들로 하고 어떻게는 캐뉼라로 합니다. 뭐 특별히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최대한 맞춰드리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내가 뭐 뿌띠라든지 리프팅이나 아니면 필러 시술을 받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어떻게 받는 게 호구당하지 않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하셔서 아마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다른 분야의 어떤 정보들을 찾아볼 때요, 어떤 거를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거를 막 검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또 나쁘다고 하고, 누구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이게 좋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복잡하셨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의료의 영역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아닌 고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이해가 다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합니다. 저도 다른 분야 뭐 찾아볼 때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해드리자면요. 우리 얼굴에 뭐 얼굴이나 몸이나 볼륨을 증가시키는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히아루론산 필러인데요. 그거 외에도 스컬트라라고 하죠. PLLA도 있고, 그 다음 에스테필 같은 PDLLA도 있고, 엘라세 같은 PCL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리프팅 할 때 쓰는 PDO 같은 그런 재료들이 요즘에는 마치 스컬트라처럼,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식염수에 타거나 아니면 다른 뭐 용액에 타가지고 스컬트라처럼 시술을 하는 뭐 울트라콜 같은 재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재료들을 전부 특성을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압도적 비율로 많은 것이 히아루론산 필러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히아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히아루론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히아루론산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히아루론산이 부족했을 때 외부에서 주사나 아니면 화장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뇨 환자에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히알루론산의 기능은 세포의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활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중에서 정형외과 가서 저기 관절주사 맞았다고 하는 것들이 히알루론산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촉촉하고 그다음에 윤기 같은 걸 주기 위해서 피부에는 물광주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알루론산이 수명이 좀 짧습니다. 연구마다 다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반감기가 보통 0.5일에서 수일 정도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길더라도 3일 정도를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히알루론산은 매일 3분의 1 정도가 교체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식이 외부에서 넣어주는 히알루론산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주사를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히알루론산을 가교를 써서, 우리가 크로스링킹이라고 하죠. 이 가교를 써서 이 분자의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교로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BDD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사실 저도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 뭐 그런 학회 같은 데서 보면 가교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악유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그냥 가교는 BDD 이런 식으로 대동단결 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 얘기는 돌려서 말하자면 그만큼 단연간에 걸쳐서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 필러를 히알루론산으로 만든 필러를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BDD를 이렇게 잘 붙여서 이렇게 잘 응집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필러를 없애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오래가게 해준 물질인 BDD를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BDD를 끊어주게 되면 원래 본연의 히알루론산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추럴 코스인 수일 안에 이 히알루론산 분자가 생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교를 끊어주는 물질이 히알루로니데이즈,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한국식 발음으로 리파아제, 아밀라제 이런 식의 발음대로 하면 히알라제라고 하는데요. 그 리파아제, 아밀라제 이런 것처럼 일종의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필러 녹이는 주사도 그냥 주사만 맞으셨지 실제로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쓰는 제품은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보톡스에 물 탄 거 아니냐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보톡스는 이렇게 가루거든요. 그래서 물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히알라제, 이 주사도 이런 식으로 가루로 되어 있고요. 시술 직전에 보통 저희 생리식염수 같은 거에다가 믹스를 해서 이거를 녹여가지고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는 이 히알라제를 이용을 해서 즉시 혹은 나중에 필요시에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 필러의 지속성이라는 점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그런 영향들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특정 시술만을 고집하시는 경우들도 실제로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상담을 좀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필러가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지방이식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방이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필러를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담을 해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필러를 하러 오셨는데 필러 안 하고 보톡스만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필러 보톡스 안 하시고 인모드, 써마지, 울세라 같은 어떤 에너지 디바이스 장비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효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장식으로 의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실장하고 무슨 시술 하기로 다 결정해 놓고 시술 체어에 앉아서 의사를 그때서 보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비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름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상 쓸 때 생기는 이마주름, 미간주름, 팔자주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마하고 미간주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톡스만 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주름이지만 이쪽 부분에 있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을 보톡스로 펴는 게 아니고요. 이 주름에 필러나 아니면 다른 볼륨 증강제들을 써서 볼륨을 줘야 비로소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자면요. 필러는 시간이 가면 어쨌거나 흡수되어서 없어집니다. 가끔 필러가
어디에 돌아다닌다 이런 글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TMI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퇴출된 아쿠아 필링이라고 하는 필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필러는 정말 문제가 좀 많은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퇴출되었는데 그 필러가 가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내가 보래했던 필러가 배꼽으로 가거나 내가 보래했던 필러가 뭐 귀두로 가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여기 이 정도에 했던 필러가 이쪽으로 막 표정 짓거나 하면 살짝 움직이실 수는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필러는요,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생분해되어서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필러의 지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가끔 원장님 저는 고혈압약 안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들을 보는데 필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필러를 한 번 했는데 내년에 해야 될까봐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 필러 수만 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경험칙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반적으로 필러를 했을 때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30에서 한 5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남았다고 해서 그 부분 빠진 것이 원래 처음에 필러 안 받는 얼굴보다 더 나쁘냐 하면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최대의 볼륨이 있었을 때보다 볼륨이 빠진 것일 뿐이지, 내가 필러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필러를 안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이상하게 바뀌거나 흘러내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필러 빠지는 시점은요 개인차가 있게 마련인데요.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지나면 스물스물 빠지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1년이 되도록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씩 빠지고 어떤 분들은 확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나서 빠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지르고 나서 빠졌다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차이가 있게 되고요. 같은 분에 있어서도 뭐 여기는 오래 가고 여기는 빨리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개인차들이 좀 있고, 똑같은 필러를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분한테 시술을 해드려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시술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없어진다고 했는데 안 없어지는 게 내가 좀 찜찜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녹이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녹이면 녹습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다른 병원에서 시술 받고 나서 저희 쪽에 와서 녹이는 거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제 이 필러의 종류를 알고 계시거나 이름을 알고 계시거나 하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한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술하는 필러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녹이는 거 가능하니까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드물지만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았더니 내 살이 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알루로니데이즈는 필러에 들어있는 가교를 녹이는 것이지, 우리 몸에 들어있는 우리 몸의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뼈나 뭐 지방이나 근육이나 피부를 녹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부분이 꺼져 보일 수 있기는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3분의 1 정도 히알루론산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내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필러 녹이는 주사하고 가장 많이 연관되어 검색되는 게 아마 알러지 아닐까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주사에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알러지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뭐 어떤 논문에 따르면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고 나서 0.05%에서 알러지가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 생기는 알러지를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알러지가 걱정돼서 내가 못 받겠다, 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시술받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항생제 주사 알러지 있는 거 체크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요, 뭐 팔뚝 같은데 미리 조금 맞아보고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쪽 부분이 알러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팔하고 얼굴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귀 뒤라든지 아니면 턱 아래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해서 알러지 생기는지 테스트를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러지라는 거는 그 용어의 정의대로 특별한 부작용 없이 그 기간만 잘 넘기게 되면 원래 내 얼굴대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히알루로니다제 주사를 맞았던 이유는 필러를 녹이고자 함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러지가 두려워서 필러를 녹이지 않고 이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알러지를 잠깐 참고 필러를 녹일 것인지,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생겼다고 할지라도요, 알러지를 경감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알러지 치료를 해서 그 경과를 마일드하게 할 수도 있고요. 부종이 생겼으면 엔테론 같은 약제를 써서 부종을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LDM이나 뭐 냉찜질이나 크라이오 같은 그런 부수적인 치료를 해서 뭐 알러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 하는 김에 필러하고 필러 녹이는 주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차가 쌓일수록, 그리고 케이스가 좀 더 많아질수록 조금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술 자체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면 요즘에는 시술만큼이나 상담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리터치나 뭐 몰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쓸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